안녕하세요. 모두톡 TV 마이러브 여행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윤서진과 강준호의 런던 여행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각자 참기 어려운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던 두 남녀가 우연히 런던의 거리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화려한 스타일의 여자가 이상형인 남자는 시련의 상처를 잊고 싶어 하죠. 연애는 재주가 없고 일만 하던 여자는 사랑도 일만큼이나 두렵습니다. 모두톡 TV. 런던은 상상보다 덜 로맨틱했고 덜 친절했어요. 공기도 낯설고 무표정한 얼굴의 사람들은 나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템즈강을 바라보며 잠깐 서울의 한강을 떠올렸어요. 웨스트민스터 다리 위에서 강바람이 볼을 스치고 지나갈 때 앞에서 다가오는 남자가 왠지 낯이 익었어요. 그는 비행기에서 몇 번이나 눈이 마주쳤던 남자였어요. 런던이 참 좁네요. 시계탑 아래서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가 웃으며 인사했어요. 사람 많은 도시에서, 그것도 이틀 만에 다시 마주치는 일. 해외여행이 많은 요즘에는 뭐 흔한 일일 수도 있죠. 런던은 출장으로 온 거라 내일 저녁 비행기로 돌아갑니다. 오늘 내일 시내나 좀 둘러보려고요. 그날 나는 노팅힐 영화를 찍었던 포토벨로 마켓에 갈 계획이었어요. 그와 동행이 되어 열심히 돌아다녔지만 영화를 찍었던 서점을 찾지 못했어요. 앤틱 마켓들이 모인 거리를 지나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많이 걸어서인지 커피가 달콤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여행자들과 달랐습니다. 런던이라는 낯선 도시에서도 느긋한 것 같았어요. 편안하고 느긋한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나눈 이야기들은 대부분 미술과 음악 등 평소에는 관심조차 없는 것들이었죠. 대단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오랜만에 마음이 놓인 기분이었어요. 일이 아닌 이해타산도 아닌 대화.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죠. 템즈강에 있는 테이트 모던 미술관에 간다는 말을 하길래 나도 다음날 아침 일정을 그곳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회의가 잡히는 바람에 그곳에 가지 못했습니다. 다급하게 달려간 내셔널 갤러리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또 한 번은 세인트폴 대성당을 나오는 골목 어귀에서 기다려봤지만 역시나 그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루 푹 쉬고 출근하게. 서울에서 하루 쉬고 출근하려던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이곳에서 이틀을 쉬기로 일정을 바꾸고 서울에는 새벽 비행기로 도착해 바로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전화번호라도 받아둘 걸 좀 아쉬운 마음으로 테이트 모던 갤러리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인상파 화가의 그림을 관람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우연이 또 있을까요? 그녀는 오늘 두 번째나 테이트 모던에 왔다고 합니다. 저는 귀국을 하루 연기했다는 것을 말하고 런던 여행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센스 있게 연락처도 교환하자고 했죠. 슈웃 꼬린. 그녀는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 순간 우리가 조금은 가까워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탐색하는 듯 했지만 결정은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괜찮은 사람인데 불안했어요. 짧은 인연에 마음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어제 저녁 수진에게 전화해서 런던에서 만난 남자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그녀는 단호했죠. 여행지에서 만난 인연은 오래 못 가. 깊게 얽히지 마. 유부남일 수도 있고 사연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 그 말이 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사실 일이든 사랑이든 변화가 두려우면 주춤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날 밤 한국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서진 씨,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티브 에듀 글로벌입니다. 런던이시라면서요? 런던에서 교육 박람회가 있는데 가보셨나요? 저희가 준비 중인 차세대 창의 교육 콘텐츠 프로젝트의 PM을 찾고 있어요. 국내외 통합 기획과 런칭까지 총괄하는 포지션이에요. 내일까지 의사만 알려주시면 바로 임원 미팅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던 기획과 콘텐츠가 결합된 기회. 아이디어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자리. 그동안의 커리어를 통해 바라던 역할이었어요. 쿵쾅쿵쾅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늘은 버킹엄 궁전을 둘러보고 귀국 전 쇼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핑계로 그녀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버킹엄 궁전의 근위대 교대식이 끝나고 인파가 흩어지려고 할 때였습니다. 관광객들 사이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더군요. 돌아봤죠.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준호 씨, 헤어진 지 한 달도 안 된 사람. 지금도 품 안에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여인이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리는 사람입니다. 그 선배라는 남자가 다가오더니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감정이 뒤틀렸습니다. 이것은 페어플레이가 아니죠. 이제는 그 남자가 그녀의 새로운 사람이란 걸 알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어요. 결국 나는 버림받은 것 같은 감정에 다시 휩싸였고 그 기억은 내 자존심을 깊숙이 긁었습니다. 서진이 말없이 나를 바라봤고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설명도 어떤 둘러댐도 그 순간엔 무의미했어요. 아직 감정이 남아있군요. 마치 그녀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원래 버킹엄 궁전을 구경한 후 점심을 먹으러 가기로 했지만 그 시간 이후의 모든 계획은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의 전 연인과의 만남을 목격한 것은 꽤 불쾌한 느낌이었어요.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장면은 내 마음을 몹시 흔들었습니다. 오늘의 우연한 목격은 그만두어야 할 이유를 만들어준 셈입니다. 감정은 자라던 중이었지만 더는 물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는 결국 그녀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전의 나로 돌아간 듯한 무력감이 다시 덮쳤고 그녀를 붙잡을 명분도 타이밍도 놓쳐버렸어요. 다른 사람을 온전히 받아들이려면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템즈강 위로 흐르던 저녁 노을, 말없이 걸었던 그 길들, 사람이 내게 준 짧고 강한 위로. 사랑은 타이밍이라는데 이번 생은 폭망했습니다. 어떡하죠? 서진 씨와 준호 씨의 썸은 이것으로 끝인 것일까요? 이제 막 시작하려던 불씨가 깜빡깜빡. 준호 씨가 포토벨로 마켓에서 서진 씨에게 주려고 샀던 목걸이가 바지 주머니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서진 씨는 몇 번이나 문자를 썼다 지웠다 결국 보내지 못했죠. 준호 씨는 짧은 문자로 귀국을 알렸고 서진 씨는 그저 조심해서 돌아가라는 평이한 인사만 전했습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끝나버린 짧고 강렬한 만남. 여러분이라면 이 인연의 끈이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런던에 갔다가 우연히 만나게 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둘의 사랑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모두톡 TV